오늘도 어김없이 화풀이 칼날 주식 주간 정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단 제목을 보니까 반격 준비라고 적어봤고 전기차라고 적어봤습니다. 반격 준비 정시가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정시가 한국 정시는 대략 코스피가 15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도 이제 970선까지 내려왔죠. 참 힘든 한 주가 지나갔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 정시가 그래도 반등의 시그널을 좀 보여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제너럴 모터스와 GM과 또 배터리 리콜 관련 이슈가 좀 있었고 그 외에 또 다음 주도 굵직굵직한 주요 이슈가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유독 이제 반격 준비라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전기차라는 이야기를 한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또 전기차 리콜, 그러니까 GM 제너럴 모터스의 리콜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또 세계 1위 LG 에너지 솔루션과 자웅을 겨루는 자웅을 겨루는 중국의 CATL이 또 정설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설. 그러니까 정설이라는 건 이제 캐파를 늘리는 거, 공장을 더 짓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에 조금 좋은 소식은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돌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모두 취합해서 주간 정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정시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봤더니 지난주 미국 정시는 지수를 좀 봤더니 아유 이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우지수가 어디 갔어요? 다 부끄럽게 도망갑니다. 225포인트 정도가 올랐는데 조금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좀 클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우리가 보통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25포인트가 상승을 했는데 내용이 보면 아침에 출발을 해서 이렇게 종가까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의 상승세가 되게 돋보이죠. 다우존스 지수는 0.65포인트인데 나스닥 지수는 우리 코스닥과 영향이 높습니다. 기술주니까 14,700선을 간 것도 중요한데 172포인트의 후광이죠. 쉽게 말해서 종가 고가 수준에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지난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한국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죠. 미국은 매월 세 번째입니다. 어쨌든 미국 정시는 옵션 만기일이 됐는지 특히 큰 호재는 없었는데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자리 위치에서 되게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테이퍼링 우려가 완화됐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주요 기사는 항상 타이틀만 보면 되죠.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자, 상당히 매파란 말은 이제 미국에는 보면 연준 의원 중에서 약간 금리 인색에 공격적인 사람을 매파라 하고 약간 이제 순한 사람을 비둘기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매파 중 하나인 카플란 총재는 델타 변이로 인해서 정책 견해가 조정할 수도 이 뭔 소리입니까? 델타 바이러스 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내가 매파지만은 내가 비록 매지만은 어느 정도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약간 조정할 수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 타이틀이 올해 연내 테이퍼링 우려는 완화됐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의 FMC 의사록은 보통 FMC 회의가 있고 2주 있다가 그날에 뒷담화를 듣는 내용인데 의사록에서 어느 정도 11월달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시장은 테이퍼링이라는 재료와 테이퍼링 결정적으로 미국이 계속적으로 국채 800억 달러, MBS 400억 달러, 월 1200억 달러를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국채 매입의 속도를 낮추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물론 테이퍼링에 종국에 가게 되면 금리 인상에는 카드로 가겠습니다만은 당장 금리 인상을 우려하지 않는데 시장은 테이퍼링이라는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연준이 긴축 정책을 한다고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왜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과민하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미국 정시나 한국 정시나 글로벌 정시가 어떻게 보면 이 험악한 코로나 시대의 신국가니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가장 큰 이슈가 미국 시간으로 8월 26일 바로 잭슨홀 미팅인데 일단 잭슨홀 미팅이 주말에 나온 이슈는 원래는 비대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이 뭐냐면 모이기는 모이는데 우리를 치면 뭐 칸막이를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말에 다시 나온 이슈를 제가 봤더니 비대면 온라인으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격으로 하겠다는 거죠. 화상회의를 하겠다는 거고 어쨌든 미국이 보면 이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됐고
대표적인 기술주라고 하는 애플, 아마존 등이 상승했다. 그래서 아까 나스닥이 보니까 3%가 1%가 올랐죠. 하지만 이제 보면 이게 줄었다 말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예, 역시나 불안 요소는 남아있다 그런 내용인데 쭉쭉쭉쭉쭉 보면 뭐 전 업종이 상승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S&P가 11개 업종이 상승했다 그런 내용이었고 테슬라가 AI 데이를 했는데 인공지능 AI 데이에서 약간 말이 많아요. 어쨌든 테슬라 주가에는 1% 정도 반영.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환호했다 말하기가 조금 무색합니다. 그죠? 무색한데 해서 주말에 나온 이야기 중에 AI 관련 인공지능이죠. 이슈가 있었는데 뭐 이 부분을 깊게 다룰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테슬라의 AI 데이는 뭐 행사만 놓고 보면 뭐 긍정적으로 마감했다고 하는데 주가 상승한 거는 생각보다 과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핫한 기업이 바로 대표적인 반도체에서 AMD인데 이 AMD의 상승세가 되게 높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와 비슷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느 정도 조금 약하고 인텔의 이슈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인텔이 그래픽 카드 시장에 좀 진출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너무 이거 막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여하튼 어느 정도 불안 요소 중에 하나 보니까 미국도 어느새 확진자 수가 1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6월달 정도 같은 경우는 한 2만 명까지 내려갔었어요. 2만 명까지 내려갔었는데 실제적으로 확진자 수가 14만 명.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에서 많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사망자 수가 뭐 보면 14만 명에 1000명이라 치더라도 0.1%잖아요. 그죠? 10만 명에 1000명이면 1%인데 그러니까 1%가 못 되는 겁니다. 0.89 됩니까? 잠깐 이 이야기 짚고 가야 되는데 작년도에 확진자가 심할 때는 뭐 2% 유럽 같은 경우는 2% 3%까지도 갔었어요. 어쨌든 이제 워낙 확진자 수가 많다 보니까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사망자 수의 절대적 수치가 작은 것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짚고 가겠고 그래서 미국 증시 차트를 한번 바로 볼까요? 뭐 바로 보죠. 바로 봤더니 이게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약간 4일 정도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3일 정도 부침이 있었는데 이제 목요일날 그래서 저는 사실 목요일날 미국 증시가 주요 기술적 지지를 받고 오르는 걸 보고 좀 됐다 싶었는데 좀 어쨌든 이틀 동안 반등을 시도했죠. 근데 물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거요? 여기서 이제 5일선, 20일선 저항은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틀 한 3일 정도 때리던 것은 멈춰준 겁니다. 이건 뭐 나쁜 거지는 않죠. 주봉 한번 봐야겠죠. 월봉부터 볼까요? 한국 증시는 음봉입니다만은 일단 미국 증시는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양봉을 지켜줬고 주봉 기준으로 보니까 2주 연속 반등을 했다가 3주 차째 쭉 빠졌다가 이런 이야기도 비슷한 자리예요. 그렇죠? 요 자리 비슷한 자리에서 요 자리 비슷한 자리에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표시가 안 돼요. 요 자리 한 34,700선에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괜찮네. 자, 나스닥 바로 볼게요. 나스닥을 봤더니 나스닥은 하나 둘 셋 한 3 뭐 어떻게 보면 2주 영수 좀 밀리는 그림이었어요. 이게 보는 자의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른데 약간 밀리는 그림이 있긴 있었어요. 그쵸?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여기서부터 하다가 툭 빠졌는데 이렇게 보면 툭 빠진 거에 절반 정도까지 돌린 겁니다. 그쵸? 절반을 돌린 거예요.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봤더니 어쨌든 다우지수는 아까 보니까 5월선에 걸쳐 있는데 검정색 나스닥은 보니까 5월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히 세게 들어왔어요. 발음이 왜 이러냐? 세게 들어왔어요. 강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쨌든 간에 며칠이냐 안타깝습니다. 10일 정도 내려갔다가 이제 딱 2바 5일선 전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테슬라가 테슬라 뭐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은 테슬라도 하락세가 조금 멈춰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나름 야무지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요 중에서 이제 좋은 수익 미국 국제 수익률을 한번 봤더니 자,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지금 보면 1개월 기준으로 보니까 이 화면 너무 이렇게 깨지니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보통 많이 보는데 1.26입니다. 자, 국제 수익률이 지난번에 1.367까지 갔다가 떨어진 겁니다.
이제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 볼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는 호재. 다만 거꾸로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건 뭐냐? 주식을 팔고 채권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냐? 정시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란 거는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때는 3.2%까지 갔다가 코로나 시대에 0.75까지 내려왔었다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최근 기준으로 보면 1.7까지 갔다가 지금 1.7에서 다시 1.3까지 내려온 거니까 약간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연초에 있었던 2월달, 3월달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된 건데,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거는 완화됐는데 계속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한편으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거 떨어진데 왜 자꾸 테이퍼링 한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에요. 테이퍼링이란 건 뭐냐면 결정적으로 채권 매입의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비슷하지만은 조금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시장은 테이퍼링의 다음은 금리 인상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완화보다는 어떻게 해석하냐고? 경기 둔화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3개월 기준을 보니까 6월 초선 1.6% 하다가 쭉쭉쭉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6월달 이후 지금 8월달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그거 느껴보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예를 들었는데 포스코 떨어진 게 똑같은 거야. 포스코 떨어지는 이유가 똑같은 거야. 경기 둔화에 대한 염려예요. 현대차 떨어지는 거 똑같은 거야. 많은 분들이 현대차 뭐 똑같은 거야. 자동차주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야. 그러니까 6월달 이후부터는 기관 녹색 점선, 외국인 파란색 점선 왜 파냐 하면은 신차는 차치 문제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시장을 억누르고 있어요. 경기 둔화란 재료와 악재와 뭡니까? 테이퍼링한 재료가 공존돼 있으니 상당히 간갑할 노릇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수준에서는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계속 추풍낙엽으로 떨어지는 그림보다는 1개월 기준으로 보면 약간 1.3% 정도에서 멈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 수익률이 올랐잖아요. 이게 좋은 거야. 또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돼. 채권과 금리는 약간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박스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어쨌든 박스권이 좀 갖춰줬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봤고, 자 여러분들 어제 이런 재료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재료냐, 올 상승분을 반납한 코스닥 반대 매매 첫 400억 돌파 개미 비상. 자 이거 왜냐면 코스닥 지수가 지난주에 얼마에 마감을 했냐면 970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 마이 갓. 도대체 970이 뭔데요? 봤더니 지금 구실적으로 보니까 970이 여기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970이라는 자리가 아이러니하게도 4월달 5월달에 조정을 보았던 자리와 거의 궤적을 같이 합니다. 그쵸?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 보면 조금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봐드릴게요. 그랬더니 아하 이제 좀 보입니다. 뭐가 보여? 여기도 보입니다. 연초에 이제 일단 박스권 상단, 그리고 5월달 6월달,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스닥 지수를 일봉을 보니까 뭐 1월달에 난리 났었죠. 2월달에 난리 났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한 올해 들어서 6번 정도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월봉으로 봤더니 아이고 요 자리가 보여요. 요 자리. 그래서 지금 월봉에서는 지금 되게 모양이 안 좋아요. 그쵸? 근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가지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월중 고가가 요구했으니까 한 10%가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그죠? 근데 월간 변동 폭이란 게 대충 있어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트에서 키라 그러는데 고가와 저가의 절대값이 키예요. 키. 하이트. 마시는 하이트 말고 하이트 키인데 키가 대략 10% 정도가 월간 변동성이에요. 코스닥이 지금 월간 변동성을 벌써 앞으로 7거래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먼저 왔다는 건 한편으로 나쁘게 보면 엄청나게 올해 들어서 가장 나쁜 힘. 올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난해 뭐 10월 이후, 지난해 3, 5, 6하기 나쁜 힘. 좋게 보면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진 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월봉의 5월 순위 1000포인트니까 일단은 1000포인트 회복 속도가 다음 주 초에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1000포인트를 회복하느냐. 오케이? 자,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는 얼마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한 이틀 만에 끝내버려야 돼. 월요일 화요일 중에. 그러면은 반등세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근데 반등이 월 화요일 날 더디면 생각보다 올라가는 폭이 무거워져요. 왜? 얘들이 가파르게 내려오니까. 21선과 21선이 특히나. 21선이 빨리 올라가 버리면 너 천천히 내려오는데 얘가 천천히 올라가면 얘가 빨리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아십니까? 비밀.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 매매가 좀 부담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반대 매매 비중이 100 중에서 10.8, 그러니까 100억 중에서 10억 8천만 원이 반대 매매했다고 3개월 만에 두 자릿수가 나왔다. 반대 매물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신용, 미수 다 포함입니다. B2, 우리가 B2로 산 걸 말한 거죠. 자, 미수금 하루 사가지고 하루 2.5배수나 3배수를 살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보통 3거래일 기준으로 하는 매매. 근데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 말은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개인 투매가 나와야 장이 돌아선다. 그와도 계절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장 초반 또는 2시 전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장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시 전후에 변동성이 좀 클 때가 있어요. 12시 전후도 좀 있어요. 그게 시스템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장 초반 한 30분, 30분. 장 초반 30분, 12시 전후 30분, 2시 전후 30분의 변동성은 대부분이 시장 급락할 때는 반대 매물과 영향이 좀 높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재료 하나 또 딱 보니까, 자, 이 재료가 하나 있어요. 요거 정시 자금 동향을 볼까? 그래서 이제 반대매를 보니까 이제 정시에 우리가 대기 자금을 말하는데 고객 예탁금은 되게 높습니다. 여전히. 어느 정도 수준이 하니까 고객 예탁금은 대략 한 6, 70주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고객 예탁금 언제든지 쉽게 말해서 정시에 대기하고 있는 시중 유동 자금입니다. 물론 최근에 고객 예탁금의 증감을 보고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워낙 공모주에 대한 몰림이 심하니까. 쏠림이 심하니까. 근데 밑에 자료를 좀 같이 봐주시면 이게 이제 8월 18일이니까 지난 수요일날 업데이트 자료인데 뭐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가정하고 보면 고객 예탁금은 대략 70주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커. 네. 이건가? 이거구나. 70주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70주 정도. 그죠? 그리고 신용잔고가 대략 25조인데 최근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면서 개인 투자분들이 신용으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를 샀다 추정할 수 있죠. 주식객 수익증권은 83조 정도니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펀드가 빠진 건 없어요. 그죠? 나머지 혼합형이라든지 채권과 구성된 채권형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큰 데이터는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식객 수익증권에서 급속하게 빠져나간 건 없다가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다시 여전히 대형주 위주로 늘고 있다는 거는 장이 빨리 반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그림을 한번 봐봤고, 다음 주 일정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음 주 일정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씩 보죠. 이제 월 말이니까 다시 또 제조업 지표 발표됩니다. 미국과 중국인데, 자, 마켓이라는 조사기관이 있어. 우리 미국은 여러분들이 제조업 지표든 서비스업 지수든 발표되는 데는 대부분 두 군데를 발표돼요. 또 똑똑해지십니다. 여러분들은 주간 정시를 통해서 정말 글로벌 정시한 매크로 지표를 보는 데 대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는 걸, 너무 오버페이스인가? 똑똑해지십니다. 제가 가르쳐드리죠. 주요 제조업 지수는 두 가지 조사기관에서 주로 발표됩니다. 하나가 마켓이라는 데예요. MARKET.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은 ISM, 중국은 차이시 이렇게 되는데, 자, 마켓이라는 데는 중국도 발표되고 유럽도 발표되고 뭐 거의 미국도 발표되고 글로벌 통용입니다. 근데 제조업 지수를 보니까 이전에 63.4였는데 컨센서스는 62 정도로 약간 하락 전망을 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워낙 이 8월달, 7월달 지표, 이제는 벌써 8월달 지표가 발표가 돼요. 그런데 뭐죠? P가 붙었잖아요. P, predict, 예측치입니다. 확정치는 다음 주 후반에 발표되겠군요. 그렇죠? 어쨌든 예측치인데 예측치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서비스업은 예측이 없네요. 근데 이런 건 전부 다 무슨 비중이 얼마? 50선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별 5개 중에서 2개 정도 1개 정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럽 쪽 제조업 지수 발표 있고요. 유럽도 컨센서스는 전달보다는 조금 나빠집니다.
화요일 날 갔더니 한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이것도 P가 있죠. predict, P-R-E-D-I-C-T. 예, 영어 공부합니다. 소비 심리니까 이것도 좋아야 되는데 보통 소비 심리 지수는 포인트 기준선이 100입니다. 100. 예, 이렇게 돼 있고 신규 주택 매매도 이제 약간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70만 호 정도가 예상이 되는군요. 그리고 25일 날에도 뭐 보면 한국은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수요일까지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의 기준치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는 시장에 대해서 뭐 지수의 방향성을 논한다든지 뭐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논할 정도의 재료의 강도 측면에서는 그리 세지 않다는 거고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한데 왜 내구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이런 거예요. 한번 쓰고 나면 한번 사면 최소한 1년 이상 3년 이상 쓰는 거를 내구재라 그래요. 내구재. 영어로 듀얼머식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요 지표는 왜냐면 내구재 수주가 늘어난다는 걸 앞으로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사고 냉장고를 바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전망치는 약간 마이너스인데 요것도 포인트를 치면 주택 지표보다는 조금 비중은 높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다른 미국 소비 국민들의 경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발표될 것 지표 중에는 조금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별 3개를 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항공제외 비국방비 내구재 수주 이런 게 있고 같이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동결이에요. 기준금리 0.5%인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시중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거는 좀 있어요. 이주일 하는 총재가 지난 금통위 정도에서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도 1년에 8번 합니다. 미국에 맞춰놨어요. 하는데 미국은 이달에 금리 결정이 없어요. 8월 달에는 없는데 기준금리를 올린다고는 하긴 해놨는데 이거 정말 올리면은 또라이 소리 들을 거예요. 가계부채 1200조 때문에 기준금리 올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뭐 부동산 가격 올라서 가계부채 많이 생긴 거지.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가계부채 1200조 무서워서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다 죽어나는데 금리를 올린다고 이런 거. 어쨌든 약간의 우리나라 금통위는 약간의 매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금통위는 너무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짜증이 확 나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의 입김을 그리 많이 보십니까? 지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민주주의면 민주주의답게 금융통화위원회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색깔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그 왜 자꾸 청와대 눈치 보고 그래? 쪽팔리게. 자,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래요. 자, 금통위는 요날 있고 이제 요날 바로 잭슨 홀 컨퍼런스가 있어요. 잭슨 홀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미국 와이오밍주라고 제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 포함해서 뭐 영국의 아니면 ECB의 뭐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이 우리나라 치면 이주열 총재처럼 중앙은행 총재들이 옛날에는 2년 전에는 모여가지고 직접 모여가지고 여기에 모여가지고 세계 금융시장에 대해서 논하는 회의예요. 왜냐면 세계 금융시장도 약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첩보한 정보에 의하면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잭슨 홀 미팅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거의 금요일이나 다음 주에 반영이 될 건데 여기서 금리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든지 그건 아닌데 어떤 걸 하냐면 뉘앙스가 중요한 겁니다. 자 모든 금융수장들도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너무 위축된다. 그리고 코로나의 끝이 안 보인다. 여기는 공감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은행들 지금 전부 다 제로금리잖아요. 저기 몇 군데 남미 쪽하고 또라이 몇 군데 국가만 금리 올렸지 다 지금 난리잖아. 중국도 지난주에 빠진 게 금요일 한국 증시에 빠진 게 중국이 15개월 동안 LPR을 동결했단 말이야. 돈 안 풀어 이것들이. 근데 중국은 또 그러고 나면 연말에 또 내년도 공작 계획이 있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거의 있다고. 그리고 원래는 아니지만 중국은 어쨌든 간에 뭐 할 건 할 거야. 우리가 중국 걱정할 건 아니야. 근데 잭슨홀 미팅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앞으로 금융정책을 약간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잘 해주고 있어요. 돈을 푸는 정책. 우리가 말하면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 양적 완화의 속도를 줄일지 말지에 대한 뉘앙스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중요한 지표가 금요일 날 미국엔 딱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월화수목은 별거 없어요. 사실은 한국의 기준금리도 거의 동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의 상관없는데 금요일 되게 되면 바로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보니까 3.5%였는데 지금 컨센서스 3.6.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르는 것보다는 내리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죠?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는 오르는 것보다는 내리는 게 좋아요. 네, 오르면 테이퍼링 이야기 나옵니다.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보면 0.1에서 0.2%인데 요거는 증가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전망치가 플러스네. 오케이. 개인 지출, 돈 쓰는 것도 많이 써주면 좋은데 소득보다는 지출의 지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은 미국 PCE 물가지수하고 개인 소득 지표가 되게 중요한데 물가지수는 약간 내렸으면 좋겠고 올랐으면 약간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결과를 확인하겠죠. 약간 오른다 쪽에 지금 예측이 돼 있고 컨센서스니까. 그리고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증가한다 쪽에 돼 있으니까 요건 좋은 거. 요건 약간 지금 예측치는 나쁜 거 이렇게 돼 있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퀴즈 댓글로 남기세요. 못 남기셔?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두 개가 발표되는데 하나가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거, 하나가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거. 근데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거는 뭐 고용보다는 소비와 관련이 높다. 이제 외우는 거야. 미시간은 소비, 컨퍼런스는 고용. 근데 P가 또 붙었네. P 뭐라고? predict 예측치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냐? 기대치가 높은 게 좋은 거죠. 옛날 우차사에 걔들 정찬호 생각이 납니다. 자,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는 70.2에서 71.5로 증가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좋은 거죠. 어쨌든 이런 지표를 발표받는데 다음 주 주간 일정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금통인데 금통위는 동결할 확률이 높은데 아마 매파전스게임 가지 않을까. 그리고 당일날 같은 날짜 시작하는 게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지만은 과연 각국의 연준위원들이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 비매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인데 매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시장이 조금 부담을 줄 거고 지금 시장 전망은 거의 파월 의장의 그동안의 뷰를 보면 그렇게 매파적이질 않아요. 저도 거기에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일정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기사를 조금 더 볼까요? 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반도체 매출에서 인텔을 제치고 1위를 했죠. 근데 이는 어떤 내용이냐면 매출의 기준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와 인텔 반도체는 달라요. 인텔은 파운드리 쪽이죠. 그쵸?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뭐 킥백 계사 볼 건 없고 보면 반도체 매출의 기준으로 보니까 삼성전자가 200억 달러, 인텔이 한 190억 달러. 근데 나쁜 소식 하나. 이 대만의 TSMC가 아쉽게도 아시아 시가총액 1위입니다. 아시아에서. 쪽팔려. 근데 기분 나빠. 삼성전자보다 대만의 TSMC 파운드리 반도체 1위 전 세계 점유율 55%를 갖고 있는 대만의 TSMC가 지금 지난 주말 기준으로 아시아 시가총액 1위야. 좀 이따 보더라고. 어쨌든 반도체 매출액 기준으로 삼성이 1위, 인텔이 2위, TSMC가 130억 달러로 3위.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매출의 반토막 92. 반토막이라 그러면 하이닉스 서운해 하시겠네. 절반 정도 수준이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보통 5위 정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근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어쨌든 간에 매출액 기준으로 201위를 달리는 것도 시장에 대해서는 악재보다는 호재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재가 보면 오전 11시께 국민 50%가 1차 백신 접종 완료했다. 여기서 사람들이 백신 맞아도 머리 아프고 뭐 루마니아에서 써던 뭐 썩은 백신 모더나 백신 가져오면서 뭐 정치적 댓글 되게 많긴 많은데 어쨌든 간에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뭐 리오프닝 관련주나 약간 우호적입니다. 그게 실제 반영되든 안 되든 요거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기사를 좀 봤고 아까 이제 이 LG전자 이야기인데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자,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1조를 들여가지고 미국의 GM의 전기차는 볼트입니다. 전기차 이름이 볼트예요. 우사인 볼트가 아니라 그냥 볼트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방정 맞냐? 1조를 들여가지고 추가 리콜을 진행하는데 여기 LG에다가 배상 요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우 이런 개. 예. 게다가 보니까 이런 나오는 기존 리콜 대상 6만 9천 대에다가 거의 배수인 7만 3천 대를 추가하니까 이 7만 3천 대를 리콜을 추가하면서 실제적으로 GM의 배터리는 누구 겁니까? LG 거죠. 예. LG가 뭐 주로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 정도 더 추가. 미국은 우리도 이제 많이 현대차도 많이 리콜을 해주는데 리콜 문화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한편으로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많은 복잡 미묘한 엔진 뭐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리콜이 생기면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전자제품이라는 게 완벽한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 일이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이 재료는 LG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심각할까에 대한 고민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왜? 그냥 협의 중인 거고. 지금 LG 어디 갔니?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보면 전기차는 가장 강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팔아도 외국인들이 전기차 SDI 포함해서 LG화학의 주가는 수급을 계속 내준단 말이야. 외국인들이 지난주 8조 팔았죠. 8조 파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7, 8조 팔아서 그렇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배터리는 계속 샀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90만원에 있는 LG화학을 급하게 살 건 아니잖아. 보유자의 관점에서도 조금 내린다고 해서 많이 내릴 것 같지도 않은데 내린다고 해서 이 주식 팔 거 아니잖아. 이제 나름 또 저점을 만들면서 올라오는데 그럼 들고 가야 되는 거. 그쵸? 지금 그리 봅니다. 그리고 기사를 조금 더 볼까요? 보면 별건 없어요. 그냥 협의 중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재료가 있는데 이건 잭슨으로 봤고요. 8월 22일자 한국경제 기사를 보니 중국의 CATL 대표적인 반도체 배터리 제조회사입니다. 전 세계 1위라고요. LG랑 왔다 갔다 하는데 1위입니다. 그래서 정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장은 당연히 중국의 배터리 제조회사가 공장을 짓게 되면 배터리 소부장들한테는 당연히 수요가 되는 거죠. 소재 부품 장비를 우리는 소부장, 김부장, 하부장, 박부장 말고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할 때 소부장, 가장 아니고 부장. 자, 좋습니다. 10조 정도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2차전지 업체들도 주목을 받고 있겠죠. 보니까 중국의 2차전지 업체들 이런 게 있습니다. 양극재는 니나노닉, 그리고 음극재는 푸타이라이. 이렇게 발음이 홍콩스럽지? 푸타이라이. 분리막에는 창신 신소재. 분리막, 우리 SK 넥셀리스. 그쵸? 전해진에는 우리나라 첨보 있죠. 천사 첨단 신소재.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CATL이 정설하니까 2차전지 소부장들이 주가가 올랐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2001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금 많이 쓰는 게 보통 이걸 씁니다. 양음분전. 그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당장 중국의 CATL이 증가하니까 여기에 있는 중국 기업들 첨사, 첨단소재 이런 기업들 수혜를 받겠지만은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정설을 많이 해줍니다. 첨보도 정설을 했죠. 최근에 보니까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또 정설 이야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정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설을 한다는 건 앞으로 전방 산업이 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도 많이 빠진 마당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장이 반등할 때는 반도체 좋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는 건 나쁜 건 아닌데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빨리 오르게 되면 다른 애들은 죽어버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최대한 천천히 올려주면 돼요. 천천히 올려주는 상태에서 0510 LG화학이나 006400 이런 애들 SDI나 이런 종목들 지지 받아버리면 01170 SKC라든지 SKIT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배터리 쪽에서 최근에 보니까 뭐 이렌텍 이런 회사들도 그냥 날라가잖아요. 이렌텍 좀 작은 회사 3기 이런 애들 전부 다 날라갔잖아요. 신성델타텍과 약간 오버페이스로 가는 건 있긴 있는데 전기차 관련주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 지금 장이 빠진 상태에서 반도체가 더 좋을까요? 2차전지 좋을까요? 저는 또 2차전지를 이야기합니다. 배터리를 이야기해요. 어쨌든 모회사 대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의 대장주의 힘보다는 많이 빠진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어쨌든
빠질 때 덜 빠진 게 사실은 좋은 회사예요. 빠질 게 훅 빠지는데 덜 빠졌단 말은 누군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훅 빠질 때 똑같이 빠지면 약하다는 소리고. 오케이. 그래서 다음 한 주 좀 제가 좀 열변을 토했는데 오늘도 제 생각으로는 너무 주간 증시의 내용의 퀄리티가 좋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자아자찬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자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 영상을 통해서 주에 한 번 정도 이 영상을 통해서 30분 정도의 전후의 영상인데 되게 똑똑해지고 또 다음 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맞든 틀리든 간에 우리가 뭔가 내가 창을 들고 전장터에 나가는 게 나을지 헝거 게임처럼 활을 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배틀그라운드처럼 총싸움을 잘하는 게 나을지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나갔는데 상대방이 칼을 들고 나왔으면 나는 방패를 들고 싸워야 될 거고 그쵸? 상대방이 활을 쏜다 그러면 나는 활이 날아오기 전에 총으로 먼저 빵 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공격적이긴 한데 항상 즐겁게 봐주시고 또 본 주변에 좀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구독자가 안 늘어 어찌 된 거야? 감사합니다.